질문 보자. 질문부터 하나 해결해 봅시다. 11번 해주세요. 잠깐만 1번 내가 종이가 여기 있네. 자 1번부터 4번까지 질문. 2번이 그나마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2번. 그리고 또 5번부터 8번 중에 얘네 괜찮았어? 오케이, 얘네는 그래도 잘한 것 같네요. 9번부터 12번 11번. 11번 10 2번도 12번 그리고 13, 14, 15는 13은 할만했니? 네. 해주세요. 13도 13, 14, 15 그냥 다 할까? 다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한번 가보자. 2번부터 볼게. 2번부터 2번은 x-1의 전체 제곱에 y-3의 전체 제곱이 r제곱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뭐야? 반지름을 몰라요. 반지름도 모르는데 지금 뭐 PQ 뭐 이러고 있고 원점에 이거 어떻게 할까? 를 봤는데 봐 1,3 여기가 지금 원의 중심이다 맞니? 그러면 얘는 얘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요런 원들이 이렇게 생길 거야. 반지름은 지금 모르니까 그지? 근데 그 위에 있는 PQ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돼 있어. 근데 우리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봐봐 1, 3면에 있는 점은 원점 대칭하면 어디로 가지? 3, 4분면 그지? 2, 3분면에 있는 놈은 4, 4분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대칭되는 이런 놈들이 나온다고 맞지? 오케이? 근데 이 원의 위치를 생각을 해보면 얘 중심이 지금 1,3에 있어. 원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보자. 대충 이렇게 나는 원을 왜 이렇게 못 그릴까? 대충 봐봐. 어찌됐든 1, 4분면 아니 뭐야 1, 4분면에 점이 있으면 3, 4분면에도 대칭이 돼야 되고 2, 4분면에서 해야 되니까 좀 원을 좀 크게 그려보자. 이런 식으로. 씨. 선생님. 으아. 이게 중심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원을 먼저 그리시고.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지? 왜 뭐? 쌤 이거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맞아도 들어야 돼요? 봐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원이 그래 원의 중심 대충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보자. 이래도 안 맞네. 하여튼 자 이렇게 생겨봤다고 해보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P랑 Q라는 점이 1, 4분면, 3, 4분면의 점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자. 근데 그러기에는 어때? 그러려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예를 들어서 Q라는 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랑 여기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똑같아야 되잖아. 이게 말이 돼? 안 된다고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P랑 Q라는 점은 무조건 2, 4분면이랑 4, 4분면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요거를 기준으로 여기의 길이가 이렇게 똑같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일단 여기까지 해야 돼요. 오케이. 근데 얘네가 봐봐 얘 PQ의 기울기를 물어봤어. 기울기를.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얘가 이 점과 이 점이 지금 P랑 Q의 후보잖아. 우리 이 PQ라는 요 선을 전문 용어로 한 글자로 뭐라고 하죠? PQ 요 놈 현이라고 하지 않나? 맞지? 근데 원에서 현은 어떤 성질이 있지? 원이 이렇게 있대요. 현이 이렇게 있어. 현은 어떤 성질이 있죠? 원의 중심으로부터 얘를 정확하게 2등분하는 놈은 수직이다. 요 성질이 있는 거 맞아?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원점이라는 놈을 기준으로 얘네가 2등분이 된다며 그러면 이 원점이라는 놈과 얘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는 수직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요거 이해돼요? 그러면
얘가 1,3이고 얘가 0,0 0,0이야. 그럼 여기의 기울기는 3이 된다. 인정? 그러면 요 PQ라는 놈은 요 기울기가 3인 놈과 수직이어야 되니까 요 놈의 기울기는 몇?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 이렇게 가야 돼요. 이해되나요? 오케이, 요게 2번이었고요. 사실 뭐 계산을 하는 문제가 아니었어. 얘는 도형의 성질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겠다라는 거. 11번 봅시다. 자, 11번. 조건 P라는 놈이 x-n 이게 3분의 k다.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얘가 조건 나 P의 진리식합에 포함되는 자연수에서 5개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나 P라는 놈은 조건이 어떻게 되니? 얘 부정이겠죠? 이렇게. 그치? 오케이, 그럼 얘를 풀어보자. 얘를 풀어보면 얘 진리식합이라는 건 결국 요거를 만족하는 x들의 모임이잖아, 맞지? 그러면 요거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k에서 x 마이너스 n이 3분의 k 이렇게 되니까 즉 P라는 놈은 이렇게 되네. 그죠? 요거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가 5개일 때 모든 정수 k 값의 합을 라고 돼 있어. 요거 n을 모르는데 얘를 어떻게 구해? 틀린 애들 씨발 n을 모르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 라고 해서 틀렸나요? 혹시? 해봤는데 안 나와. 하나밖에 안 나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큰 거는 다른 거 빼고. 어우 씨. 봐봐. 여기가 n-3분의 k고 여기가 n 플러스 3분의 k예요. 얘는 n의 값에 관계없이 요 놈의 길이가 3분의 2k 아니야? 길이가? 뭔 말이냐면 여기 있는 숫자에서 여기 있는 숫자를 빼 큰 거에 작은 걸 빼면 얘네 길이가 나오잖아, 그지? 길이가 지금 3분의 2k로 일정하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근데 얘네 가장 가운데 값은 뭔데? 또 평균은 정확히 n 아니야? 어떤 느낌이냐면 요 가운데 있는 숫자 n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3분의 k, 오른쪽으로 3분의 k 이렇게 간 느낌이라고. 얘네가 k 값이 커짐에 따라서 이렇게 확장되는 느낌? 이런 느낌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괜찮아?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가 5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n은 자연수지. 맞지? n은 자연수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일단 k가 0보다 커지는 순간 k가 0보다 커지는 순간 여기가 이렇게 열리면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n 딱 한 개가 되겠네. 그지? 오케이? 그러면서 얘네가 점점 k 값이 커짐에 따라서 어떤 숫자들이 포함이 될까? n-1과 n 플러스 1이 차례대로 개방이 되겠죠? 그리고 n-2와 n 플러스 2라는 애가 이렇게 개방이 될 거야. 이 5개를 만족을 시킨다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단 n-3과 n 플러스 3은 이렇게 바깥에 있어야겠죠. 이 느낌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래야 지금 자연수의 개수가 5개가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의 정보에 따라 n-3과 n-2 사이에 얘가 있겠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야. 드모는 여기에 붙어야 될까 여기에 붙어야 될까? 만약에 n-2에 붙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얘가 지금 빵꾸가 뚫려 있어, 그지? 얘가 빵꾸가 뚫리기 때문에 n-2에 빵꾸가 뚫리게 되면은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가 5개가 아니라 몇 개가 돼? 3개가 되겠지. 같이 움직인다 그랬잖아. 맞아.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드모가 여기 붙어야 된다. n-3 쪽에 이렇게 드모가 붙어야만 얘가 5개를 유지하고 움직이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요거 풀어보자. 양변에 n을 없애줄게. 뺄 수 있지? 그러면서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해줄게요. 그럼 6에서 k가
9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K가 값의 합이 7, 8, 9 해서 답이 24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궁금한 애들 있을 거야. 쌤 왜 얘만 하고 얘는 안 해요? 라고. 똑같이 나오죠 어차피. 왜? 어차피 얘네는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라니까. K의 값을 따라서. 어차피 대칭이니까 얘를 하든 어쨌든 똑같은 값이 나올 거야. 얘 실제로 해보면 n 플러스 2와 n 플러스 3분의 K와 n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는데 얘도 어차피 n 지워버리면 얘랑 똑같이 나와야 돼. 알겠지? 오케이. 얘는 뭐 등호 이쪽에 붙겠지, 그지? 하여튼 요게 11번 풀인데 11번 풀이 이해 안 되는 사람 없나요? 오케이. 동태눈깔 할 바에 아는 사람은 그냥 클리닉 푸세요. 알겠지? 새끼를 표정이 그냥 박태양 새끼 표정 그냥 제가 빼보고 있었는데요. 이걸 못 들어야 X같은 학원 이러면서 못 듣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아이씨 X같은 학원이라고?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나오고 12번 볼게요. 자 12번 필요 충분 조건 충분 조건 틀린 사람. 오케이. 기억니은 디귿 중에 어떤 게 어려워요? 디귿. 또 디귿만 해주면 돼. 디귿 말고 나머지는 괜찮아요. 오케이 디귿 볼게. P란 놈이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 자 요놈의 진리집합을 한번 살펴보자. 요런 거 우리 분석할 때 어떻게 하지? 보통 절대값이다 하면 그냥 제곱 때려도 부동하면 변화 없죠. 왜? 어차피 양수니까. 제곱을 해볼게.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그렇게 나와. 그럼 얘는 A제곱을 다 날라가면서 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알짜배기 정보만 나오네. 요게 P라는 조건이 되죠. 이해되면? 오케이? 이제 Q를 한번 살펴보죠. Q는 B-A B 마이너스 A. 오케이. 얘는 어떻게 푸니? 제곱해요? 감히? 왜? 얘는 왜 제곱해? 절대값 없애려고? 얘 맞은 사람 12번 맞은 사람 태양이 디귿 어떻게 풀었어? 디귿이요? 제곱해서요. 제곱했다고? 진짜? 네. 제곱하면 안 돼. 저예요. 얘를 왜 어떻게 제곱해? 아니 근데 제곱하면 정말 얘들아, 아니 잘 생각해봐. 얘가 예를 들어서 얘가 1이라고 해봐. 이 새끼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해봐. 제곱하면 이게 성립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제곱하면 안 돼요. 이거 제곱했으면 틀린 거야. 오케이? 제곱했는데 어떻게 맞았냐? 제곱하면 P가 AB가 0보다 크다가 나오고 뭐라고? 이게 제곱하니까 이것도 AB 마이너스 AB가 0 이상이라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 이렇게 나오잖아. 예. 근데 이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봐봐. 얘는 케이스를 나눠야 돼. 내가 절대부등식 문제 풀 때 우리가 계소 비교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하진 않지, 유의한 방법 두 가지.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제곱해서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두 개밖에 없었잖아. 근데 얘의 조건은 뭐였어? 둘 다 양수일 때만 제곱해서 뺄 수가 있다 이거잖아. 아 절대값이니까 그냥 바로 빼도 되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왜? 얘는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떻게 알아? 맞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얘를 케이스를 나눠줘야 돼. 오케이? 어떻게 케이스를 나눠주느냐? 첫 번째
얘가 음수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음수거나 뭐 0보다 작거나 이렇게 한번 보죠. 그리고 얘가 양수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오케이? 그러면 요 경우를 한번 보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사실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비교했을 때 절대값 A가 더 크다는 거죠? 맞대요? 근데 얘가 애초에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거는 항상 성립하지 않겠어? 왜? 절대값 B-A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지? 얘는 항상 성립하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만약에 절대값 B랑 절대값 A랑 비교했는데 얘가 절대값 B가 더 커. 만약에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제곱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제곱해서 정리해보자. 얘는 제곱해서 정리를 하면 B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A제곱 이게 요거 너네가 문제 푸는 게 요거였을 거 아니야, 그지? 요거는 이거일 때만 가능하다고. 괜찮아요? 그러면 요거 정리해볼게. 이렇게 되면 얘는 절대값 AB가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지. 오케이. 그럼 얘는 뭔 소리야?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다 된다고? 얘도 케이스가 나눠지지. AB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 나눠지지. AB가 양수면 성립하네요. 음수면 성립하네요. 그지? 오케이? 그럼 얘는 항상 성립하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P라는 조건을 보니까 얘는 A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합니다. 근데 Q라는 애는 이거일 때도 항상 성립이고 이거일 때도 항상 성립이니까 결론적으로 Q는 A와 B는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명확하게 따지면 반드시 이렇게 가야 돼. 제곱해서 무조건 절대값이라고 제곱 이거 아니야. 알겠지? 이 문제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같은 답이 나와서 제곱을 해도 맞았을 거야, 너네. 그지? 근데 엄밀하게 가면 틀린 경우 많아요. 무조건 제곱해서 정리를 하려면 얘네가 무조건 양수인지를 확인을 하고 제곱을 했어요. 알겠지? 좋습니다. 13번. 13번 틀린 사람. 13번 틀린 사람 높이 손 들어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맞아요. 맞아야 돼. 왜냐면 문제를 한 번만 꽈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 그치? 너네 솔직히 그거 아니었어? 그냥 무지성으로 예를 들어서 그림에서 요게 나오면 야, 이 새끼 뒤집어, 이 새끼 뒤집어서 일직선으로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만 가는 거 아니었어? 그치? 내가 요거의 원리 뭐라 그랬죠? 일단 공식은 뭐였냐면 그냥 동점과 정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동점이 뭐였죠? 움직이는 점. 정점은 고정되는 점. 그러면 동점의 서식지 맞아? 움직이는 점이 살고 있는 곳에 대해 정점을 대칭한다 라고 하지 않았니? 오케이? 만약에 이 문제를 P를 A,A로 놓고 Q를 B,-B로 놓은 뭐 그런 사람 있으면은 좀 혼내고 싶어요. 하여간 얘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거 냉간이어야지. 이렇게 돼 있어. 지금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는 각각 p와 q의 서식지예요. 그지? 정점은 뭐야? 3,2라는 a라는 점.
그리고 3,-1이라는 B라는 점. 오케이, 이렇게 됐지? P랑 Q는 지금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로 움직이는 점인데 PQ의 X좌표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대충 뭐 이쯤하고 이쯤에 서식한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우리가 찾을 건 얘네의 최소? 그지? 둘레의 길이의 최소 얘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지? 내가 그랬잖아. 정점은 얘야. 동점은 얘고 동점의 서식지는 여기야. 그러면 정점을 동점의 서식지에 대해서 대칭을 해보자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게. 대칭한 A 다시라는 점은 2,3이 될 거야. 맞니?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있는 요놈과 요놈의 길이가 똑같아져. 정확하게 풀이를 쓸게요. APQB의 길이는 AP 좀 크게 쓰자. AP PQ 그리고 QB 더하기 BA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 이 길이랑 A 다시 P랑 똑같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대체될 수 있는 거라고. 대칭이 됐으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한번 보자. B라는 놈을 B-로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얘들아 요거 아는 애들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외우세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을 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바뀐다 그랬지? 위치도 바뀌고 부호도 바뀐다. 맞아? 얘는 위치를 바꾸면 마이너스 1,3인데 부호도 바뀌니까 1,-3 이렇게 된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QB라는 놈이 QB 다시라는 놈으로 이렇게 치환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얘랑 길이가 똑같으니까. 됐나요? 그리고 AB라는 놈 요거 BA 얘의 길이는 지금 3으로 일정이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요놈들의 길이의 최소가 A-B-의 길이가 됨을 알 수 있다고. 이 경우가 최소라고. 여기에 새로운 P와 새로운 Q가 서식하면 되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가 얘네 거리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2,3과 1,-3 사이의 거리는 1제곱 더하기 6제곱이니까 루트 37이 되고요. 얘는 길이가 3으로 일정했으니까 답이 3 더하기 루트 37. 답이 4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어요. 14번. 왜 유리함수를 내고 지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냈어요. 뭐 문제 푸는데 유리함수를 그릴 필요는 없잖아. 그지? 지장이 없어서 그냥 냈어요. 왜 유리함수를 일단 그렸어? 예. 그게 맞지. 유리함수가 아니라 문제 볼게요. 자, 함수 y는 x분의 k의 그래프 위에 제1사분면에 있는 점 P. 제1사분면이라는 건 x좌표와 y좌표가 둘 다 양수라는 소리고요. 그렇게 되면은 얘를 a로 놓으면 a분의 k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 단 a는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직선 3x 플러스 4y 더하기 11은 0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 7 이하가 되도록 하는 이라고 되는데 내가 아까 너네 시험 문제 풀 때 슬쩍 돌아다니면서 이 새끼를 어떻게 풀구나 이렇게 보고 있었어. 근데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 진짜 기억이 안 나. 함수를 그리고 직선 대충 그린 다음에 언제 제일 가까울까? 이러고 있더라고. 누구예요? 이지은 뭐였어요? 지금 아니야? 하여튼 뭐 그림을 그림 그리는 거 굉장히 좋았는데 하여간 자, 이 문제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 말 그대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잖아, 그지 얘들아?
오케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 7 이하가 되도록 한다.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볼게요. 봐봐. 얘랑 얘 사이의 거리 D는 설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까먹었다. 아니면 아직도 정확하게 풀려면 살짝 아리까리하다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오케이. 한 명. 솔직하게 얘기해봐. 까먹었잖아. 완벽해? 오케이. 그러면 얘는 루트 3제곱 더하기 4제곱 절대값 얘랑 얘 곱한 거 3a 얘랑 얘 곱한 거 a분의 4k 더하기 11 이렇게 되지 얘들. 그죠? 근데 봐봐 a는 어차피 양수라 그랬다 그지? k는 자연수다 그지? 그러면 절대값 없애도 되니? 오케이? 그러면 다시 쓰면 5분의 3a a분의 4k 11 이렇게 되는데 봐봐 우리는 얘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해. 얘의 최소값은 요 산술기하 정리를 썼을 때 어떻게? 5분의 2루트 12k 더하기 10 이렇게 될 때가 아닐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얘네들의 산술기하 쓴 거야. 어차피 변수는 a밖에 없으니까 여기까지 해야 됩니까? 오케이? 산술기하 쓰면 이렇게 돼. 그러면 우리는 최소값이 얘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얘가 7 이하가 돼야 돼. 다시 쓸게. 2루트 12k는 사실 3을 밖으로 빼내면 2를 밖으로 빼내면 4루트 3k 더하기 11 얘가 최소값이 7 이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잖아요, 그지? 이러면 이제 끝난 거야. 35 11 빼줄게요. 24 4 나눠줄게요. 6 그럼 루트 3k가 6보다 작거나 같아. 3k는 36보다 작거나 같아. k는 12보다 작거나 같아. k는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1부터 12까지 답이 12개.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선생님과 다른 길로 갔어. 근데 맞어. 결국 K는 10 이상. 너 어떻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네. 요거 똑같이 했고. 뭐지? 존나 신기하겠네? 아니 여기서 딱 끊겨요. 여기서 딱 끊겨요.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판별식한 거 같은데? 그니까요. 그리고 훨씬 많은데. 근데 왜? 그니까 여기서 이 그래프의 최소면은 여기잖아. 꼭지점. A가 어차피 양수니까. 근데 이렇게 가도 상관없겠다. 좋아요. 잘했어. 틀린 방법 아니야. 아 근데 나 왜 이해를 못하겠지? 아니야, 잘했어. 내가 본 건데. 15번 볼게요. 15번 맞은 사람. 15분? 잘했네. 15번 틀린 사람. 오케이. 틀린 사람은 기억 있는 디귿 중에 어떤 게 힘들죠? 디귿. 니은 안 해줘도 돼. 디귿만 해줘도 돼. 오케이, 디귿 볼게요. 일단 15번 감이 좋은 꼬맹이라면 눈치 빠른 꼬맹이라면 n이 n이라는 게 n의 양의 약수의 집합이라고 생각했나요? 아니에요. 양의 약수의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뭔 말인지 알아? n의 양의 약수의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예를 들어 A12 있잖아. 얘가 1, 2, 3, 4, 6, 12가 돼도 되지만 이렇게 돼도 상관없다고. 쌍으로 그냥 1, 12 이렇게만 가도 사실 상관없어요. 오케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뭐 예를 들어서 대신 요거는 쌍으로 나와야지. 1, 2가 만약에 있어. 그러면 6, 12 이렇게 쌍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어차피 야 그래도 따로 문제를
풀라고는 했지만 내가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상의하면서 문제 푸는 건 좀 아니잖아. 그지? 좀만 조용히 하자. 네, 한 문제 남았어. 봐봐. 지금 어차피 디귿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집합 A의 원소의 수가 12개일 때 n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 그지? 그러니까 n의 값이 최소가 되려면은 어차피 양의 약수의 집합으로 가야만 n이 최소가 나오겠다 라는 생각은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어차피 n이 가장 작을 때니까. 자,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12개라는 건 일단 n이 가장 작을 때 약수의 개수가 12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오케이? 근데 우리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예를 들어서 2의 p승 곱하기 3의 q승 뭐 5의 r승 7의 s승 뭐 이런 숫자가 있다고 해봐. 얘 약수의 개수. 얘들아,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 다들 알고 있어? 알고 있죠? 알고 있으니까 디귿을 맞았겠지, 그지? 요거의 약수의 개수 몇 개야? p 플러스 1, q 플러스 1, r 플러스 1, s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요게 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지? 오케이? 왜 그렇게 되죠?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어?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 봐봐. 어차피 얘의 약수는 2의 네모승, 3의 네모승, 5의 네모승, 7의 네모승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지? 근데 얘 약수인데 얘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p를 넘어서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0부터 p까지 가질 수 있고 0부터 q까지, 0부터 r까지, 0부터 s까지 총 p 플러스 1, q 플러스 경우의 수 곱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하여튼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약수의 개수가 12개일 때 n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야. 약수의 개수가 이게 12이려면 얘들아 12를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얘는 2 곱하기 6의 꼴로 나올 수도 있고요 3 곱하기 4의 형태로도 나올 수가 있고 물론 1 곱하기 12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런 꼴로도 나올 수가 있고 맞지?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지금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2 곱하기 6일 수도 있고 3 곱하기 4일 수도 있고 1 곱하기 10일 수도 있고 2 곱하기 2 곱하기 3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2 곱하기 6이 대입됐다는 건 어떤 수의 1승 곱하기 어떤 수의 5승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 아닐까? 얘를 소인수분해 해보니까 이해돼요? 그리고 얘는 어떤 수의 제곱 곱하기 어떤 수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고 얘는 어떤 수의 0승 어차피 어떤 수의 0승은 1이죠 어떤 수의 11승 이렇게 갔을 수도 있다는 거고 얘는 어떤 수의 제곱 이렇게 갔다는 거고 이 모든 경우를 세봤을 때 얘의 최소값이 언제가 될 거냐 라는 거예요. 그지? 잘 생각해봐 얘들아. 어차피 우리가 구할 건 지금 이거의 숫자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이게 n이란 말이야. 얘가 최소가 되려면 얘들아 봐봐. 어차피 여기에 소수가 들어갈 거야. 소수가 들어갈 건데 네모의 1승 곱하기 네모의 5승 5승에 큰 수가 들어가야 작은 수가 들어가야 얘도 작아지지 않을까? 뭔 말이냐면 2의 1승 곱하기 3의 5승이 커 3의 1승 곱하기 2의 5승이 커 얘가 훨씬 크잖아. 큰 건 얘가 훨씬 크잖아. 근데 우리가 찾는 건 뭐야? 최소값이지. 작은 값이라고. 그러니까 요 승수가 크면 클수록 작은 숫자가 들어가야 우리는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얘는 계산해보면 가장 작은 값이 32 곱하기 3? 96이 돼. 얘는 작은 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작은 수가. 승수가 크면 작은 숫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얘는 98, 72가 돼. 오케이? 여기 문제에서
여기서 말하는 디귿의 최소값이 96이다라고 나와있던 건 요거야 요거. 근데 이미 72라는 더 작은 숫자가 생겼죠. 그래서 디귿이 틀린 거야. 그럼 진짜 최소값은 몇인지 한번 구해보자. 얘는 2의 11승. 얘들아 2의 11승이 뭐야? 2048이야. 이건 어림도 없어요. 얘는 승수가 큰 수에서 더 작은 값을 넣어야 된다고. 2 그리고 여기에 3, 5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60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럼 최소값은 사실 60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틀렸다. 논술형 문제에서 질문할 거 있을까요? 3번 보자. 3번 문제는 너네가 직접 증명을 할 필요는 없어. 근데 따라가면서 답을 구해야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줄까? 아니면 다만 해줄까? 처음부터 끝까지? 나랑 다? 가랑 다? 오케이. 그냥 처음부터 다 하자. 논상. 얘를 만족시키는 두 유리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차피 얘를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유리수를 이렇게 기하분수 형태로 놓는 거는 그래도 익숙하죠? 언제 봤어? 루트 2가 유리수임을 밝히시오 할 때 우리 매번 이렇게 나왔잖아. n분의 n 이렇게 나왔고, 얘를 서로 소인 정수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가 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애는 이거를 만족시키는 라지 m 스몰 m 라지 n 스몰 m n을 찾아야 되지. 근데 여기까지는 썼을 거야. 근데 갑자기 요 답으로 나왔어. 가를 구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가. 근데 얘 꼬라지를 보니까 어때? 딱 봐도 뭔가 통분한 거 같지 않아요? 통분을 한번 해볼게. m제곱 n제곱 분의 m제곱 n제곱 더하기 헷갈려. n제곱 암제곱 이게 3이라고 보지. 오케이? 이해돼? 오케이.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문제를 보니까 좌변에 남는 게 요거야 요거. 어떻게 해서 얘를 이렇게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양변에 n제곱을 곱해볼게. 아 그러면 우변에 왜 3n제곱이 있는지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 상태에서 얘는 사실 분수 두 개로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잖아. 이렇게 그치? 같은 분수 얘를 이제 이항해 주는 거야. 이항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요것만 남기고 여기 우변 마이너스 m제곱분의 n제곱 m제곱 얘가 이제 넘어간 거야. 그치? 요거인 거야. 얘가 가야. 근데 가는 보니까 m제곱 n제곱이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래서 사실 가는 n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알겠지? 자 이때 m과 라지 m은 서로 소이므로 n이라는 애는 km이어야 한다. 오케이. 이때 n이라는 놈이 km이어야 한다. 요게 왜 n이 km이 되어야 되는지는 이해가 돼요? 태양아, 문제 풀으라고 준 시간이지 DM을 하라고 준 시간은 절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투표였습니다. 그래, 하여튼. 자, 왜 m이 km일까? 봐봐. 지금 우변을 보면 우변은 전부 다 정수야, 그지? 자연수인지 정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연수 아니면 정수예요, 그지? 근데 얘는 분수잖아. 유리수라고. 그러니까 우변이 정수니까 좌변도 정수여야 됨. 그러면 m제곱이라는 애가 약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라지 m과 스몰 m이 서로 소관계라고. 그러니까 얘네를 이렇게 약분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약분이 되려면 이렇게 약분이 되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n이라는 애가 라지 m이라는 애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나 스몰 m이라고 썼네. 미안.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약분이 돼야 된다. 일단 이 소리예요. 됐지?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봤어. 집어넣어봤더니 이 등식이 어떻게 됐냐면
n제곱 넘으면 n제곱 k제곱 이게 3n제곱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된 거야. 알파벳 졸라 많아. 그래서 나온 게 이거고요. 또 KM이라는 애를 3A 더하기 R N이라는 애를 3B 더하기 S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놓은 이유는 뭘까? 지금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얘네는 전부 다 정수인데 R이랑 S라는 애가 0에서 3 사이다. 이걸 나타내준 거거든요. 얘는 뭘 의미하는 걸까? 우리가 애초에 증명하려는 게 뭐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3이다 이거야, 그지? 오케이? 근데 지금 우리 증명 뒷부분 계속 살펴보다 보면 결국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건 얘네가 3의 배수다 뭐 아니다 이런 거를 지금 보고 있잖아, 그지? 오케이? 지금 서로소가 아님에 대한 모순법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루트 2가 무리수임을 밝히시오라는 문제처럼. 오케이? 그래서 얘를 지금 왜 이렇게 만드냐? R이랑 S라는 애가 사실 나머지의 의미야. 나머지의 의미. 여기에 이거를 만족한 정수가 뭐가 있겠어? 0, 1, 2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3A 플러스 0, 3A 플러스 1, 3A 플러스 2 얘네들 중에서 랜덤에서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괜찮지? 어차피 이렇게 놓나 어찌됐든 KM이랑 N은 전부 다 자연수니까. 근데 자연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누니까 0이냐 1이냐 2냐 이걸로만 갈리니까. 오케이? 이걸로 분류를 해서 우리가 직접 제곱을 해본 거야. 변태 같은 놈들이 제곱을 해봤는데 뭐 나오냐? S제곱이야? 이거를 직접 어떤 변태가 해봤는데 3 곱하기 뭐시기가 나온 거야. 중요한 게 아니야. R제곱 더하기 S제곱 이렇게 나왔다 이거지? 오케이. 이렇게 나왔어.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봐봐. 얘는 3의 배수야. 오케이? 얘도 3의 배수야. 그치? 얘들아 나 설명하고 있다고. 좀 상의하는 거 좀 나중에 하자. 알겠지? 그럼 얘도 3의 배수가 돼야 좌변 우변이 맞을 거 아니냐. 그치? 근데 R이랑 S가 될 수 있는 건 0이랑 1이랑 2밖에 없어. 0, 1, 2, 0, 1, 2 어떤 놈들을 제곱해서 조합을 했을 때 얘가 3의 배수가 돼. 아무것도 안 돼요. 단 하나밖에 안 돼. 뭐? R이 0이고 S가 0인 경우 딱 한 가지밖에 안 돼. 이해돼? 나머지는 이 등호가 안 맞는 거라고. 그러면 R이 0이고 S가 0이라는 건 뭐야? 얘도 3의 배수, 얘도 3의 배수라는 거야. 이해돼요? 괜찮아? 그런데 KM이랑 얘가 3의 배수, 얘도 3의 배수. 이렇게 되면 우리 다시 거꾸로 올라가 보자. 갑자기 라지 M이라는 애에 대한 얘기가 나와. 봐봐. 여기서 우리 이걸 어떻게 정리했냐면 KM의 전체 제곱 더하기 N제곱이라는 애를 3N제곱이라고 나왔어. 그치? 요거 이렇게 이항해서 정리한 거예요. 그치?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얻어낸 결론이 뭐야? 얘도 3의 배수, 얘도 3의 배수. 즉 얘도 3의 배수, 얘도 3의 배수. 제곱하면 얘네는 9의 배수겠지. 9의 배수, 9의 배수. 그치? 그러면 우변도 9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여기 이미 3이 곱해져 있네? 그러니까 얘는 3의 배수기만 하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다가 3. 이해됩니까? 이때 라지엔이 3의 배수라고 분명히 얘도 3의 배수. 야, 씨, 아까 얘네는 서로서로하고 내가 주장을 했었는데 그럼 얘가 모순이 생긴다. 그래서 틀렸다. 요거예요. 이게 규리법의 극한입니다. 규리법이 존나 어렵게 나왔을 때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다. 근데 나는 내가 칠판풀이 요렇게 하는 것처럼 너네도 이거를 전부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까지는 아니야. 너네는 단지 뭐야? 목표가 빈칸만 채우면 돼. 흐름을 따라가는 게 이해는 돼야 된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와 씨발 내가 저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가 아니야. 흐름을 내가 설명을 했을 때 너네가 이해가 됐어? 그러면 된 거야. 오케이?
근데 뭐 3의 배수가 어떻고 뭐 나머지가 어떻고 뭔 개소리야 이러면 조금 힘들어요. 알겠지? 개인적으로 어려운 거 있으면은 따로 나한테 질문을 하길 바람. 오케이 질문 여기까지.